시청자분들 이제 저희가 이거 뭐 털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고 픽션인 거 아는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리뷰를 하니까 그냥 이제 재미로만 한번 봐주세요. 그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추리 만화들 보잖아요. 뭐 코난, 김정일. 스무고백 요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1000원짜리 변호사 5, 6화를 저희가 보고 어떻게 봤는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범이 나왔어요. 진범 예상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5화까지 보고 나서도 모르고 6화 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좀 진범이 그 누나일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진 않았어. 일단은 그 아버님이 3년 전에 스스로 자살을 택했듯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겠죠, 아무도. 그 단서가 전혀 없었으니까. 추리 과정 어떻게 봤어요? 그 선지윤 변호사의 추리 과정. 일단 이거는 어쨌든 픽션이잖아요. 픽션이기 때문에 픽션을 갖고 너무 막 이렇게 후드로 까고 뭐 현실에서 어떻다 이러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오늘 우리가 리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추리 만화들 보잖아요. 뭐 코난, 김정일, 천연탄의 김전일이에요, 전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만화들은 보면 사실 읽으면서 결론이 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만화책을 본 사람들은 단서를 조합해서 결론을 추리할 수 있게 스토리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좀 추리 과정에 다다라는 그건 너무 러프하고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하여튼 드라마로서 극중 재미는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변호사로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게 보잖아요. 꼼꼼하게. 이미 한 번 했던 현장 조사도 개인적으로 다시 가서 또 차이점을 보고 이런 모습은 되게 현실적이었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논리 비약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그림이 그게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호수는 배경은 3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고 그렇죠. 검은 우산을 쓴 남자는 최근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거를 밝혀냈다고. 나 근데 전문가한테 가서 뭐 감정서 그걸 누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았을까? 그 그림을 일단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이 한 20억에 낙찰됐는데 이걸 어떻게 맡겼지?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나 그거는 그 생각했어. 아직 안 나왔는데 6화에서까지 안 나왔는데 그 그림 확보한 게 이 전편에 그 회장님 빙고한 회장님 있잖아. 그때 그 경매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쪽에서 그 남자가 경매할 때 내 뭐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회장님이 사가지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이거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저도 이거 왠지 그 천지훈의 뭐 어떻게 보면 천지훈 커넥션이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기가 되네. 근데 아마 다음 화쯤에 나올 거 같아. 한번 나올 거는 같아. 이건 뭐 추측. 나는 이번에 보면서 그 보통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안 받아보면 검사님들이 어떻게 신문하는지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예전에 막 윽박 지르고 화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수사 되게 잘하는 분들은 진짜 점잖게 말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거짓말 말하면 그걸 일일이 지적하는 신문 기법. 그래서 그 남자 검사님이 되게 친절하고 얘가 이제 뭘 봤다고 하니까 자꾸 못 봤을 거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는 그 방식은 되게 세련됐다.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리고 뭔가 진짜 사실 그런 게 걸리면은 그 범인이 뻗에다가도 자백하는 경우도 있잖아 실제로. 오히려 거기서는 되게 의구심을 갖고 야 왜 자백했을까 그러는데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 아니 자기 진술이 저게 중요한 요소가 뽀록이 났으면 자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 들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천지윤 변호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 패는 아니네. 김민재가 좀 전략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원래 먼저 당사자한테 물어보잖아. 그 변호인 선임돼 있는데 같이 받을 거냐고. 근데 그랬을 때는 김민재는 그때는 오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 받겠다고 해야겠었지. 그거 오면은 자기 스토리가 다 망가지니까. 그렇죠. 자백은 매우 유력한 유죄 증거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 보면 자백을 했는데 무죄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건수로 진짜 많은 게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바지 사장 내세우는 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든가 무슨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는데 보통 실업주가 돈 대주고 바지를 세운단 말이야. 야 걸리면 네가 사장인 척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사장이야 다 이러다가 아무리 봐도 돈의 흐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면은 다 무죄. 얘는 이거에 대해서는 진범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강 증거 없이 자백만 갖고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제 헌법상 원칙이긴 한데 근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 이렇게 대타를 내세우는 경우 빼고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치. 유죄. 그 김민재가 뭐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사실 내가 아버지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거기 딱 지목했는데 거기 아버지 시체가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보강 증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뭔가 김민재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충돌하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온 상태여서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무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사건은. 그죠?
시청자분들 이제 저희가 이거 뭐 털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고 픽션인 거 아는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리뷰를 하니까 그냥 이제 재미로만 한번 봐주세요. 나는 그 100마리 15 정리에 조금 동의 안 되는 면들도 좀 있고 아 이건 모호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나 이런 면도 있었거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법률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했다면 작가님도 체크를 못했을 그렇죠. 수도 있는 변호사한테 부분이에요. 감수를 받지 않은 거죠, 이거는. 김수현이 이제 진범인 게 알려졌을 때 물어지 이제 115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물으니까 이제 뭐 진범인 김수현은 작품을 훼손하려다가 우연히 찌르게 됐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 김민재는 누나를 도피하게 하기 위한 범인도피죄이지만 친족상돌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을 거다. 근데 과실치사,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는 되게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실무에서 그 사람이 찌르던 중에 엄마가 사망했다고 보면 살인죄의 무게감을 놓고 볼 것 같아요. 만약에 다치게 한 직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뭐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할 건데 엄마가 찔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고 하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그러다 사망하게 됐다. 만약 이러면 사실 살인죄의 의도가 있다고 평가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약간 유변이랑 비슷한 생각인 게 실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실수로 사람 죽인 건 되게 큰 죄까지는 아니거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뭐 유족이랑 합의되면은 뭐 집행유예선에서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꼭 구속이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로 특히 이제 자기 엄마를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엄마를 죽였는데 이렇게 은폐해놓고 시간이 지날 때도록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응급처치를 받게 한다? 이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살인죄의 무게를 두겠지. 누나의 죄책은 그런데 사실 김민재의 죄책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오게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친족상도례라고 한단 말이야. 친족끼리 재산을 범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건데 근데 이거는 재산 범죄가 아니고 친족 간의 처벌에 관한 특례가 있긴 한데 이건 친족상도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족을 위해서 친족이 죄책을 숨겨주다가 걸리면은 이거는 죄가 성립하지만 법에 의해서 특별히 처벌하지 않아. 왜냐하면 법도 야 그래 친족끼리 다 죄를 잡아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래 친족끼리 범인 도피하거나 증거인멸하다가 걸리면은 그건 봐줄게 라는 조항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표현 자체를 이제 100마리 15가 친족 상도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지. 그냥 친족 간의 특례 정도로 얘기해야 맞는 거지. 친족 상도례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친족끼리는 재산과 관련된 돈 훔쳐도 봐주겠다. 이제 이게 친족 상도례라 이거는 법적으로 표현이 명백히 있는 표현임에도 좀 잘못됐다고 지금 봐요. 안 그래도 지금 박송 때문에 워낙 이제 시끌시끌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치. 지금 뭐 박송 아버지가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친족 상도에 딱 걸리니까 거기에. 예. 근데 진짜 문제는 과연 친족이냐는 거야. 전 애초에 이거 그 친족 상도례 얘기가 뭐 표현을 떠나서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가사 전문 변호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입양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민법상 친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자랑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렇죠. 예, 이거를 의미하는데 혈족은 너무 쉬워요. 그냥 혈족은 그냥 피가 섞여 있냐 안 섞여 있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척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적절하네. 예, 그러니까 뭐 고모부라든지 뭐 외숙모, 이모부 이런 분들은 저랑 피는 안 섞여 있는데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그 친족 관계가 형성된 거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혼 관계 한 번이라도 껴있는 그렇죠. 친척이 인척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민법 769조에는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형제의 배우자, 형수님 이런 분,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그리고 어째 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서 이런 경우 여기까지는 인척인데 배혈배는 인척인데 혈배혈은 인척이 아니야. 혈배혈이 뭐냐면 사돈, 이제 내 동생, 내 동생의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저희 드라마로 돌아오면은 김하백이 있었고 김하백의 아들인 민재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여기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장 미술가 관장이랑 그 딸인 김수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양쪽 부모만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만 이 뒤에 부모만 이제 부부 관계인 거고 이 아들이랑 딸 사이에는 남매가 아닌 거죠. 특별히 입양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인척도 아니고 당연히 피가 안 통했으니까 혈족도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족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민재랑 누나는 결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만약에 민재가 누나를 좋아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랬을 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아빠가 누나를 입양을 하려고 그런다. 그때는 이제 반대를 해야지. 왜냐면 입양을 하면은 우리가 형제가 되면서 결혼을 못 하거든. 입양만 안 됐으면 결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먼 사이다. 하여튼 친족의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도 그렇고 그 무슨 예술지 기자분 예술지 기자분도 사실은 3년 전에 아빠가 죽은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 뭐 같이 식사를 했네. 병행 당일날 이렇게 이제 거짓 진술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진짜로 찌른 게 그 누나인지 민재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죽은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줌으로써 사체 유기가 돼 있다는 건 알았을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범 내지는 여기도 역시 약간 범인 도피죄 이 정도는 성립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3년 동안 그거를 다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 숨겼잖아.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그분들 다 털어야지. 원래는 수사가 돼야 되지. 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그리고 실무였으면은 아마 검사가 그런 수사를 당연히 했겠지. 그거는 이거 그냥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거 죽자 사자 이거 그래서 드라마에 쓰레기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이 이렇다 보니까 재미로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는 뭐? 사실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저는 두찜 광고 나올 때 약간 좀 얼굴이 좀 심했어. 그러니까 거기 천변이 나는 원래 찜닭 안 좋아해 막 이러다가 근데 스파게티는 찜닭은 다르지 또 이런 멘트까지 해가면서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정 드라마뿐 아니라 모든 드라마에 진짜 많이 그런가요?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슈긴 해.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를 PPL을 규율하는 법이 방송법에 있더라고요.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제 5호를 보면 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와, 난 처음 알았네. 그런데 엄청 깨져. 이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 네. 그래도 나름 세네. 근데 이거를 과연 그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방통위 위원들이 이제 하는 거라 완전 재량의 영역이어서 거의 제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들어 조금 조회수가 괜찮아서 지금 1, 2회 리뷰가 지금 10,000을 넘었다고 맞들렸어. 본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또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를 딱 대놓고 이제 제목부터도 변호사인 드라마라서 또 저희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것들이 많아서 리뷰를 했는데 저희가 한 7, 8회도 한번 보고 재미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네,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